그리고 사실 태국에 먹는 거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열대 과일. 그 과일 중에서도 두리안 냄새 나는 거. 두리안. 저 궁금했는데 그거는 참 아직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아, 시도를 아예 못 해보셨어요? 두리안 사탕은 먹어봤는데 저 두리안 아이스크림까지만 먹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두리안이 좀 냄새가 나고 그렇다 해도 아이스크림은 달달하니 그 향 첨가만 살짝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먹어본 아이스크림의 맛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네. 저도 그랬어요. 아, 너무 궁금한데. 저도 처음에 먹고 이거 뱉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저한테 준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뱉질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몰래 휴지에 싸서 뱉은 적이 있었어요. 이 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체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를 알아요? 네. 뭐야, 왜 알아? 네네네. 또 어떤 사람은 악취, 구취. 그러면 예를 들면 홍어도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맞아요. 뭐 호불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홍어랑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인가요? 홍어랑 비교할 때 두리안이 처음에 향으로는 더 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퍼지는 강도가 개인적으로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호텔들은 두리안 먹으면 아주 벌금을 엄청 때립니다. 아, 호텔 안에서는 네네네네. 냄새 나니까. 그 냄새가 절대 빠지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두리안 사랑을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상상을 하실 수 없을걸요? 왜요? 이 성수기 때는 그냥 대로변에 가면 뭐 한 50m마다 길에서 두리안을 파는데 거기마다 다 손님들이 있고요. 비수기 때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 동네 마트에서 이렇게 한 팩에 우리나라 돈으로도 3만 원, 4만 원 한 팩에. 비싸다. 태국에서 대졸자들이 초임 월급이 60만 원 정도인데 네. 그 너무 두리안 비싸다. 가격이 비수기라고 해도 그렇죠. 한 팩에 3만 원, 4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도 그걸 사 먹습니다. 태국 현지인 입장에서도 엄청 비싼데도 네네네네네네. 근데 맛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맛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떤 맛이에요? 두리안의 맛 설명은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 않을까? 오, 궁금하다. 일단 두리안이라는 것의 이 향이라는 건 자주 빈도수가 많으면 많이 노출될수록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두리안 난 다시는 못 먹어 하지만 만약에 태국이나 이런 데 저처럼 오래 살게 되면 네. 그 향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맛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이 맛에 집중하면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두리안이 사랑받고 고급 음식인가? 거기에 핵심은 이 감촉, 감촉. 이 부드러움이에요. 이 부드러움이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부드러움, 케이크의 부드러움에서는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은 조금 더 인위적인 부드러움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복숭아에서 좀 더 부드러움이 가미된. 네네. 딱복보다는 물복이구나. 네, 물복인데 물복에서 좀 더 지조가 있는 부드러움이 가미가 됐어요. 물복에서 지조가 있는 네네네. 부드러움이 가미가 된 게 두리안이다. 네네네.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맛, 즉 우리가 단맛을 많이 익숙하게 보다 보면은 너무 단 거 싫고 그렇다고 해도 설탕 맛 같은 맛 싫잖아요. 네네. 과하지 않고. 그런 맛들이 아닌 정말 자연에서 날 수 있는 궁극의 단맛이에요. 그래서 왜 눈을 감고 말씀하세요? 지금 상상하고 있는. 저처럼 진짜 처음에 두리안 먹고 뱉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로 이렇게 침샘이 발동할 줄 몰랐는데 이것을 맛에 눈을 뜨면은 그때부터는 그 나쁜 향 그것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운 향으로 바뀌어요. 저는 캔디 2-3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으셨으면 이제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비싼 어떻게 보면 취미예요. 큰일 났다. 네네네네. 그러면 정말 저한테 또 이런 설명까지 들으셨잖아요. 네. 두리안 엄청 맛있으실 거예요. 큰일 났다. 두리안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두리안이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요. 적당히 그래서 망고스틴을 같이 먹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현지인들은. 그리고 많이 드셔도 요 정도 선에서 이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두리안 맛에 사실 눈을 뜨면 이게 진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궁금하다. 이야.
그러면 이제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태국만의 음식 문화, 음식 예절이 있다면 가서 조심해야 된다. 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저도 지금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물요? 네, 워러. 네네, 오. 워터.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수집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는 뭐 그렇게 특이할 게 없지만 문제는 태국은 대부분의 물을 사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면집에 가거나 칼국수집에 가서 굳이 1,000원, 2,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물을 사 마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잘 안 그러죠. 예. 태국 사람은 열이면 아홉은 물을 구입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네네네네네. 그래서 물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상수도나 수도권에서 나오는 물이 안 좋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병에 있는 물을 많이 신뢰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음식에서 먹을 때 소리 내는 것도 상당히 주의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먹방이나 아니면 면치기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 하면 난리 납니다. 이놈의 이렇게 하면서 난리 납니다. 뭐든지 조용하고 잔잔한 문화예요. 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다면 비닐봉지 사랑. 비닐봉지 사랑이요? 네네네. 음식을 그냥 거기 담아주거나. 그러니까는 모든 음식을 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팝니다. 저번에 파타야를 제가 샀을 때도 그 포장해달라고 하니까 그 얇은 비닐에 뜨거운 걸 바로 탁 넣어서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도 환경 호르몬. 파타야는 면 요리잖아요. 그거 아니라 뜨거운 국물도 다 담아서 팝니다. 네. 그래서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태국 친구한테 물어본 거니까요. 근데 태국 친구 말로는 그런 거는 다 이미 검사를 하고 환경 이렇게 호르몬이 추출되지 않는 그런 식용 비닐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습니다만 네. 어쨌든 태국 사람들의 비닐봉지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어서 이 시장마다 이제 태국에서는 비닐봉지를 이제 당연히 묶으려면은 고무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무밴드를 실력 있게 묶는 그런 아줌마들이 아니면 할머님들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생활의 달인으로 존경받으면서 막 그런 게 프로그램에 나와. 막 이러면서 딱 이러면은 오, 네네네 굉장히 빨리 그리고 예쁘게 매듭 짓는 뭐 그런 그런 어떤 비닐봉지 매듭의 달인? 비닐 매듭 장인들. 네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태국 전역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태국 하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 음. 그리고 뭔가 배낭여행 성지 이런 느낌도 들고. 아시네요? 네, 많이들 가더라고요. 네네네네. 배낭여행 성지 하면은 어디가 또? 치앙마이. 맞아요. 그리고 방콕에도 방콕도. 네. 하나 들어보셨나요? 무슨 로드로 끝나는? 카오산 오, 로드. 맞습니다. 네. 카오산로드. 가보지는 못하고 모니터로만 이렇게 구경했잖아요. 침 흘리면서. 근데 그게 더 대단하신데요? 가보지 않으셨는데도 지명을 아시네요. 워낙 유명한 여행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대학생 때부터 사실 많이 가던 곳이 뭐 방콕이나 이런 곳이니까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카오산로드. 맞아요. 이 카오산 로드 같은 경우에는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 혹은 늪 혹은 또 무덤이라고도 불려요.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파키스탄이란 나라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어디서 왔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아들이 방콕에 갔는데 안 온다고 죽은 거 아니냐고. 거기서 눌러 사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번 와서 나오질 않으니까 태국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아들, 내 친구가 가서 죽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행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무덤이구나. 나도 네네네네네. 배낭여행 갔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한 번 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태국에서도 방콕, 방콕에서도 카오산 로드. 거길 가면 전 세계에 있는 배낭 여행자들이 다 몰려 있고 예전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저렴한 여행자들이 그냥 쏙닥쏙닥 숨어서 맥주 마시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여기가 아닐까. 동네 전체가 그냥 클럽처럼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최근에 가보셨군요. 저는 5, 6년 전에. 아 5, 6년 네. 전에 가보셨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걸어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도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예요. 온통 거리가 진짜 거대한 클럽처럼 돼 있고 어디서 또 이런 걸 보겠어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요란하고 그러면서도 또 인류 문명에 정말 흥이 최고치를 몰려있는 곳이 여기겠구나 싶을 정도예요. 맞아. 한 번쯤 다시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거기에서 뭐 오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멘탈, 청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청력. 네네네네. 아, 우리의 고막은 소중하잖아요. 소음성 그 난청 정도구나.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네.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밤에 모시고 가는 거는 말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사실 아. 거기서 흰머리 난 할아버지가 태국 분이신데 클럽곡에 맞춰서 정말 신나게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신나가지고 네, 엄청 즐겼던 기억이 아 근데 나거든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너무 재밌게 거기 가면 보셨어요. 보청기 안 껴도 된다. 그건, 다 잘 들려. 그건 맞네. 그건 맞다. 맞네. 보청기 없이도 정말로 내가 갑자기 청력이 좋아졌나? 고막 건강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좋아졌지? 보청기 이런 느낌 빼고 드실 수 있어요. 뛰어 이렇게 하면 다 갔다 왔을 때 이제 네. 그렇죠. 그거는 그게- 일종의 이제 여행 현타인데 뭐 그것들은 또 감수해야죠. 그렇죠. 충분히 그 순간에 좋았으면 그 후에도 좀 후유증 같은 것들은 근데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여행의 특색에 따라서 태국에 어울리는 여행지도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가족끼리 갈 수도 있고 연인끼리 갈 수도 있고 친구끼리 갈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태국을 여행 갔을 때 가장 좋은 도시는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방콕이라고 하고 싶어요. 방콕. 네. 수도. 이 방콕에는 세계적인 여행지고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들의 경쟁이 치열해서 이 가격에 이런 호텔이 있어? 우리나라의 뭐 5성급 호텔을 뭐 한 40만 원 줘야 되는 곳을 한 20만 원이나 15만 원에 잘 수 있으니까 그런 호텔 같은 데서 머물면 일단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숙소 안에서 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으면 여행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가족 여행으로 갔을 때는 방콕을 네네네. 추천을 해주시고 그러면 연인끼리 갔을 때 연인끼리 갔을 때는 역시 방콕. 이유는요? 네네네네. 우리가 루프탑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의 꼭대기잖아요. 네. 이게 방콕에는 최소한 100군데 이상의 루프탑이 야경을 자랑하는데 와. 이 야경이라는 게 아니 뭐 야경 한두 군데서 보면 다 본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있다면 네. 또 어떤 곳은 빌딩 숲의 중간에서 중간층에 있어서 빌딩의 허리들만 보는데 이게 또 보여지는 감동이 또 다르거든요. 또 어떤 호텔의 야경은요, 룸피니 공원이라고 방콕에서 최대 규모의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마치 뭔가 그 거대한 밀림의 축소판 같은 그런 공원과 그 뒤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섞여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극단적인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그런 야경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야경, 저런 야경, 심지어 요즘에는 최고로 핫한 곳에서는요, 인공 나무를 아예 루프탑 위에다가 딱 올려놔서 영화 아바타처럼 이게 뭐야? 뭔가 막 움직이고 반짝이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루프탑 위에 설치돼서 웬만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은 다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까지. 그래서 루프탑 데이트만으로 하면 네. 하루 종일 싸워도 다 화해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싸우시고 루프탑 가셔도 돼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장소다. 아무튼 방콕은 부모님이랑 가도 충분히 좋고 연인과 가도 충분히 좋은 곳이라.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만 여쭤보면 서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연인도 없다. 친구랑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끼리 가서 즐기기 좋은 좀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가면 좋을 만한 도시는요?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를 가시면 또 치앙마이도 있지만 치앙마이에서 3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해서 갈 수 있는 빠이라는 곳이 있어요. 빠이. 네네네네네. 이 빠이라는 곳은 약간 숲속에 있는 여행촌?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이런 곳인데요. 그 트레킹 코스 있는데 많아요. 네네네네네.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액티비티, 뭐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토바이를 빌리셔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 빌리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런 분들은 더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이를 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돌지 않았다 이러면 아주 일부분만 보실 거예요. 그곳을 가면 규모가 큰 카페나 이런 곳들도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네.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여행자들이 만드는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자들이 막 신발도 안 신고 뭐 코에 피어싱도 하고 머리도 레게 머리로 말고 이런 여행자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곳곳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뭐 해나 문신도 하고 아니면 뭐 채식 식장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기분 좋은 표정으로 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누가 가 있나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치앙마이에 가면은 그리고 빠이에 가면은 그렇게 예쁘게 쉬고 있는 그런 여행자들이 많아요. 이왕이면 한 번쯤은 친구들이랑 갔으면 숙소도 중요한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다른 여행자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우리가 관광을 하는 것과 여행을 하는 게 무슨 차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람과 섞이다 왔는가. 사람과 섞이는 게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지인이건 여행자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은 바로 다른 여행자들, 그런 여행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그런 곳에서 머물면서 이왕이면 도미토리에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너무 좋죠. 네네네. 도미토리에서 이제 2층 침대 2층에서 자면은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뭐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특유의 어울림의 문화가 그 장소의 추억을 몇 배로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이라든지 방콕의 카오산 로드는 바로 그런 여행자들이 만드는 문화 때문에 그 장소가 더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태국 깨끗한 나라인가 이럴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솔직하게? 그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있어서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물이 더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죠. 솔직히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중국산에 보는 태국의 소수민족들은 씻는 걸 유난히 좋아한다였고 제가 태국에 오래 머물면서 태국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내가 집에 있다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갔다 오면 샤워를 한다 안 한다. 아니 뭐 잠깐 편의점을 갔는데 샤워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을 갔다 오면 샤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태국 친구들 절반이 샤워를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다녀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이 샤워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즉 날씨가 끈적끈적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잘 때 뽀송뽀송하지 않으면 무조건 샤워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찝찝하지. 그래서 무척이나 그 씻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어. 저보고 샤워를 안 한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한국 사람은 다 그래? 그래서 아니 보통 샤워는 매일 하지. 매일 하지만 너희들은 3번, 4번도 하잖아. 근데 보통 한 번 그리고 2번 하는데 한 번 할 수도 있어. 이랬더니 한 번? 한 번? 이래서 그럼 한 번을 언제? 막 이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니까 그럼 저녁엔 안 해? 아, 겨울에는 안 할 때도 그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태국에는 뽀송뽀송한 겨울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네. 아. 그래도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샤워는 안 하면 잠을 잘 수 없다가 태국 사람들의 상식이더라고요. 아.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하루에 샤워를? 그래서 아니 저도 그게 진짜 놀라운데 태국에 있으니까 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4번, 5번을 해요. 어. 날씨 자체도 이유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라도 아, 이 사람 땀 냄새 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아.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결이 에이 뭐 우리보다는 그래도 뭐 철저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히려 땀, 후각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들이어서 샤워 정말 좋아하고 샤워가 정말 하루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샤워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선장님이 이제 한국 사람도 네다섯 번씩 이제 샤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오신 거네요. 근데요, 뭐 거기 가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여줘? 오픈돼 있어, 오픈 마인드야. 평균만 하자라는 거죠. 아. 왜 또 그렇게 주의를 하냐면 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 과묵하신 편인가요? 예의가 바르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뭔가 스스로가 알지 않는데 내가 굳이 지적을 한다는 건 그들에게 결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아끼는. 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언어도 있어요. 어. 태국의 언어는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라는 건 바로 음의 높낮이인데요. 어. 이게 네. 태국어인 거잖아요. 음악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음악 할 때 쓰는 거. 이 언어의 이 네. 알파벳은 인도에서 왔어요. 아. 태국의 문화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조가 무려 5개가 있어요. 중국어보다 많네요. 네네네네. 중국어 몇 개가 있죠? 4개. 그래서 일반적인 평성이 있고요. 그리고 산처럼 놀랍게 급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어. 네. 그리고 그건 없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상상인데 이렇게 꼭대기에서 네네네.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지하는요? 그게 아까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거. 이게 좀 더 과장되면 지하로 내려가는 거 맞아요. 우와. 네네네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 성조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언어를 배울 때 태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우리에겐 없는 성조예요. 그래서 이 성조가 과연 장점이 있을까 했는데 장점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봤을 때 기준으로 태국 사람들은 거의 말을 속삭여요. 저게 들려? 목소리 좀 작으시구나. 속삭이는 것도 성조 때문에 알아듣기 쉽다는 건가요? 혹시? 맞아요. 그 성조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아도 그 소리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게 바로 태국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는 거를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평균적인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순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태국 분들은 카오산로드 어떻게 가세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아예 대놓고 이런 곳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인들이 모이니까 그 전 세계인들의 취향을 더 맞춘 그런 느낌. 그런 곳이지 평균적인 태국 사람들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카오산 로드만 본 분들은 태국은 다 저렇게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도 막 소리 지르고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태국 분들은 이렇게 작게 나긋나긋 말씀을 하시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은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